미디어나 유튜브에서 보면 이거 키워서 억대 농부가 됐다, 스마트팜으로 해서 억대 농부가 되었다, 이런 말로 귀농에 대한 환상을 좀 심어주곤 하죠. 수억 원의 정부 지원금 받아가지고 번듯한 스마트팜 하나 짓고요, 유튜브에 나오는 고소득 작물 하나 심으면 첫 해부터 매출 1억 정도는 진짜 우습게 버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게 오히려 평범한 정도? 그런 영상을 보면 아, 나도 작물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그런 게 여러 군데에서 보이다 보니까 농사 지어서 귀농해서 매출 1억 정도는 진짜 쉽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게 진짜 평범하게 귀농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나? 그 정도면 이미 농촌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상위 몇 퍼센트 안에 정도 드는 그런 수준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이 실제 많이 존재하나? 그런 사람이 실제 얼마나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얼마나 되는지는 제가 우리나라 농업인들을 다 만나본 것도 아니니까 알 수 없지만, 대신 통계 자료를 통해서 실제로 억대 농부가 되기 위한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농업인 수는 약 198만 명입니다. 이 중에서 억대 수입을 내는 농업인들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198만 명 중에서 약 3%가 억대 수입의 문턱을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것은 여기서의 수입이 순수익이 아니라 농가 총 매출이라는 점이죠. 대한민국 농가의 평균 소득률이 한 29.3%라고 해요. 그러니까 1억 원의 매출을 내도 비료값, 약값, 난방비, 인건비를 빼고 나서 내 통장으로 순수하게 들어오는 비용은 연에 한 3천만 원 정도 된다는 뜻이겠죠. 결국 계산해보면 내가 연 1억의 순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3억 5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농사 지어서 3억 5천, 할 수 있을까요? 원래 인생이라는 게 희망회로 돌려가면서 사는 거죠. 할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 희망회로를 풀가동해서 어떻게 해야 억대 농부가 될 수 있는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억대 농부가 될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체급을 키워야 됩니다. 우선 영농 규모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대농의 기준을 3헥타르, 그러니까 한 9,000평 정도로 보고 있어요. 3헥타르 이상의 대농 그룹의 연간 총 소득이 약 8,3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억대 수입은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한 10,000평 정도는 있어야 비벼볼만 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임대형 스마트팜 입주입니다. 최근 충남에서 스마트팜 농사를 짓는 7명의 청년들의 성공 사례가 나왔는데요, 토마토, 딸기 등을 재배해서 최소 8천만 원에서 최대 3억 5천만 원까지의 순이익을 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마진율이 거의 53%라고 하는데 진짜 엄청난 거죠. 기후변화도 심해지고 인력난도 심해지다 보니까 스마트팜이 좋은 대안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시설에 무리하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임대형 스마트팜에 입주해서 리스크를 줄이는 게 정말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는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4곳이 있죠. 거기 교육생으로 들어가려면 최대 6.3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스마트팜에 대해서 배워보려고 하는 시도가 늘어난다는 건데요, 스마트팜을 신축해서 들어가려면 비용이 상당하죠. 제 친구도 스마트팜 신축해서 들어가는데 한 7억 정도가 들어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신축 비용이지 그 안에 전기 들어가고 체험시설 같은 거를 포함시키려고 했을 때 거의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스마트팜 혁신밸리나 임대형 스마트팜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거는 내 종잣돈을 건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농사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스마트팜 교육 받을 때 가급적이면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세팅을 해라, 이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부부가 할 수 있는 면적인 600평에서 1,000평 정도, 이런 규모로 스마트팜을 해서 인건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가장 바람직한 운영 방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농사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 분야에서든지 인건비가 가장 무서운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유통을 다각화해서 낚싯대를 늘려야 됩니다. 사실 공판장이라는 거를 100% 의지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00% 직거래하면 좋죠. 근데 저도 직거래를 노력은 하지만 도정하고 포장하고 택배하고 이런 과정들이 모두 비용에 들어가다 보니까 농협의 의지를 안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판로를 다각화하는 농가들을 보면 그 비중에 대해서 굉장히 분산을 잘하더라고요. 공판장을 이용하지만 공판장과 직거래의 비중을 구분해 놓고 서서히 직거래의 비중을 높이려고 하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어요. 내가 직접 블로그를 작성하거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홍보를 하고 스마트 스토어나 어떤 자사몰에 연결해서 직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아직은 직거래를 원만하게 할 능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온라인 도매 사이트에 입점을 해서 상품을 공급함으로써 판로를 다각화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내 상황과 여건에 맞춰서 좀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도 매년 농사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면 판로를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여러 방도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직거래를 하기도 하지만 플랫폼과 협업해서 기획전을 만들어서 한 일주일 동안에 쌀 3톤을 판매한 그런 경우도 있고요. 마진은 조금 낮추더라도 벤더사에 입점해서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셀러들에게 내 물건을 공급해 줌으로써 판매량을 늘려보는 그런 노력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어떤 판로 방법이 있으시죠? 농사는 기본, 판로는 필수인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의 소득 창출 전략은 무엇인가요? 누구나 농사로 돈을 많이 벌면 좋고 누구나 억대 소득의 부자 농부가 되기를 원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농사로 억대 소득을 내기 위한 이 세 가지 방법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첫째는 농사의 규모화, 그리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으로 고소득 창출, 특히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서 고정비를 줄이는 게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판로를 다각화해서 안정적인 수입 창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농사만 지으면 되는 줄 알고 내려왔는데 와보니까 농사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걸 여러분들도 느끼실 거예요. 무엇보다 잘 팔아야 살아남는 시대가 됐는데요. 저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잘 파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좀 지속적으로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해왔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니까 되네 라고 느끼실 수 있도록 제 경험들을 나누어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선 고정 댓글을 참고해 주시고요. 농사 지어서 소득을 올리시고 싶은 분이시라면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같이 소통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도 엊그제 모내기가 끝났습니다. 올해는 비가 얼마나 올지 벌써부터 걱정이긴 한데요. 여러분들도 올해 농사 정말 무탈하게 지으시면 좋겠고요. 내가 한 만큼 꼭 보상받을 수 있는 그런 농부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